27장. 집은 크고 구식이었지만 레비는 비록 혼자 살면서도 집 전체의 온기를 채우고 모든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분명 옳지 않은 일이고 자신의 새로운 계획과도 상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레빈에게 하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신 세계였지요. 그들은 레빈이 보기에 완벽한 이상의 전형과도 같은 삶을 살았고 레빈 또한 자신의 아내, 가족과 함께 그런 삶을 시작하기를 꿈꿔왔습니다. 레빈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성스러운 기억이었고 미래의 아내는 그의 상상 속에서 어머니가 가졌던 그 정교하고 거룩한 여성적 이상의 재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혼과 동떨어진 여성과의 사랑을 결코 생각할 수 없었기에 우선 가족을 먼저 떠올렸고 그 가족을 그에게 선사해줄 여성을 그 다음으로 그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결혼과는 결혼을 사교계 생활의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여기는 대다수 지인과는 판이했습니다. 레빈에게 결혼은 인생 전체의 행복이 걸린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소 차를 마시는 작은 거실로 가서 책을 들고 알라귀자의 몸을 묻었습니다. 아가피아 미할로브나가 차를 가져와 평소처럼 잠시 여기 머물게요, 주인님, 이라며 창가 의자에 자리를 잡았을 때 레빈은 기묘하게도 자신이 그동안의 몽상과 작별하지 못했으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키티든 혹은 다른 누구든 그 꿈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하다가도 쉴 새 없이 수다를 떠는 아가피아 미할로브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상상 속에는 미래의 가족 생활과 일에 대한 온갖 그림들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 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안식에 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가피아 미할로브나가 프로호르라는 사내가 신심을 잊어버리고 레빈이 말살하고 준 돈으로 쉬지 않고 술을 마시며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책을 읽었고 독서에서 파생된 일련의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책은 틴들의 열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틴들이 자신의 실험이 가진 영리함에만 자족하며 철학적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즐거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2년 뒤면 네덜란드 암소가 2마리 생기겠지. 파바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몰라. 베르쿠트와 다른 3마리 소의 암컷 새끼들이 12마리나 생길 텐데 정말 근사하겠어. 그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좋아, 전기와 열은 같은 것이지.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정식에서 한 양을 다른 양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지. 그렇다면 어때? 자연의 모든 힘 사이의 연결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만약 파바의 새끼가 붉은 반점이 있는 암소라면 정말 좋겠어. 온 무리가 그 아이를 담겠지. 나머지 3마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멋질 거야. 아내와 손님들을 데리고 소떼를 맞으러 나가는 거야. 아내가 말하겠지. 코스티아와 전 이 송아지를 아이처럼 돌봤답니다. 손님이 묻겠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내는 그가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이 저의 관심사니까요. 라고 답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러자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갈 거야. 인생이 허락하지 않는다느니, 과거가 붙잡는다느니 하는 핑계는 다 헛소리야. 더 좋게, 훨씬 더 좋게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해. 그는 고개를 들고 몽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귀환에 대한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늙은 개 라스카는 마당으로 나가 짖다가 꼬리를 흔들며 돌아왔습니다. 라스카는 신선한 바깥 공기 냄새를 풍기며 그에게 다가와 손 아래로 머리를 밀어 넣었고 쓰다듬어 달라는 듯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거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가피아 미할로브나가 말했습니다.
걔도 저러는데. 주인님이 집에 오신 걸 알고 또 기운이 없으신 걸 이해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왜 기운이 없어요? 주인님, 제가 모를 리 있나요? 나으리들을 알 만큼 안 세월인거려. 전 코흘리게 적부터 나으리들과 함께 자랐잖아요. 괜찮아요, 주인님. 건강하고 양심만 깨끗하면 되는 거죠. 레비는 그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어쩜 그리 잘 아는지 놀라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녀가 말하고는 찻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라스카는 계속 그의 손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쓰다듬어 주자 라스카는 즉시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뒷발 위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고 만족스럽다는 표시로 걔는 입을 살짝 벌려 입맛을 다시더니 끈적한 입술을 늙은 이빨 주변에 편안하게 고정하고는 지복의 휴식에 빠져들었습니다. 레비는 그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